필수구문 9번째 시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어 동사 찾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해야 될 수의 일치,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일반적인 형태들, 그래서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그 형태와 다르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내용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에 출제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잘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 주셔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예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습관만 들인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것은 each 형태인데요. each는 각각의라는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각각이라는 대명사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each가 등장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요. each 뒤에 단수명사가 결합하는 경우, 그리고 each of 뒤에 복수명사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위의 경우는 단수명사가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동사일 거고요. 밑의 경우는 복수명사들의 각각, 즉 each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단수동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each가 문장의 첫머리로 등장하게 되면 동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Each moment with you is just like a dream to me. Each moment is죠. 그러니까 each 뒤에 단수명사 그리고 단수동사입니다. with you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시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수식어기 때문에 굳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편하다. 모든 순간이 이제 무엇이다? Just like a dream. 마치 꿈과 같다. To me, 나에게는. 이런 말이죠. 근데 어떤 순간이죠? With you. 너와 함께하는 순간. 그래서 전치사구, 즉 형용사나 부사구는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즉 수식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을 하셔도 문맥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게 되면 each of the students is wearing his or her own uniform. each죠. 학생들의 각각은 주어는 each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is로 나오죠. is wearing his or 그나 그녀 자신의 교복을 입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each는 어떤 형태가 되든 맨 문장 첫머리에 등장하면 단수 취급한다. 두 번째는 every입니다. every는 형용사로만 모든 의미로 사용될 때는 형용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every 단수명사, 단수동사 요 하나의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very man has his own pride.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부심을 갖는다. 이런 예문인데요. every도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딱 이 두 가지는 정리를 잘 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The number of랑 a number of인데요. The number of 복수명사, a number of 복수명사인데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The number of 삐리리는 삐리리의 수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무조건 단수 취급돼야 되고요. A number of 삐리리는 많은 삐리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the number of든 a number of든 of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가 와야 합니다. 이것도 명사 파트에서는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앞에 지금 number죠. number라고 하는 것은 수를 나타냅니다. 수는 셀 수 있다라는 걸 말하죠. 그럼 셀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뒤에는 당연히 복수명사들의 수 또는 많은 복수명사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므로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합니다. 정리하면 the number of는 단수, a number of는 복수. 학교 시험,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문 보시면 the number of sick students is over 50. 아픈 학생들의 수가 50명이 넘어간다 이런 말이고요.
A number of students are absent from school. 많은 학생들이 결석 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 단수, a number of 복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실 것은 별표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보셨던 each나 every, the number of나 a number of는 그냥 형태만 보고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 나오는 이 내용은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부분명사 of 전체 명사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주어 찾기에서는 맨 처음 등장하는 명사, 즉 여기서는 부분명사가 되겠죠. 얘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of 뒤에 오는 명사, 전체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풀어 설명을 드리면 부분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사의 일부만을 표현하는 명사를 우리가 부분명사라고 합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건데 어쨌든 부분명사 of 전체 명사는 뒤에 of 뒤에 나오는 전체 명사가 주어가 되어서 이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결정된다. 이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이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익숙해지시면 얘 부분명사네? 그럼 of 뒤에 걸 보시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별표를 해 두시고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보시게 되면 most of, the rest of, some of, the majority of, all of, a portion of, 분수, 그 다음에 percentage식 표현 이런 경우는 전부 다 of 이하에 있는 삐리리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most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of 뒤에 나오는 명사를 1이라고 기준했을 때 대부분이니까 뭐 80, 90%, the rest는 삐리리의 나머지니까 뒤에 나온 것의 일부가 되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의 일부 표현이면 전부 부분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majority도 같은 개념이죠. 대부분. all도 마찬가지고 a portion 일부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분수식 표현이나 percentage 일부를 표현하는 표현들도 전부 다 부분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말고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는 거 한 8개 정도를 지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 저는 해석하는 거 귀찮고요. 제 머리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냥 외우는 데는 천재예요. 외우셔도 됩니다. 예문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Half of the people, half of the potato 이렇게 되어 있죠. half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을 나타내는 분수식 표현이니까 of 뒤에 나오는 게 주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people remain seated. people이 주어죠. people은 항상 복수 취급이 되니까 remain이 복수형으로 왔다.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절반이 앉아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remain은 이형식 동사로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죠? remain은 이형식을 할 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그 다음 밑에 문장 보시면 half of the potato is rotten. 감자의 절반이 썩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쨌든 이 문장의 주어는 half가 아니라 potato가 주어이기 때문에 지금 형태가 단수형이죠. 그러니까 is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some of the ideas were quite creative. some은 무조건 some이나 any는 무조건 부분명사입니다. 왜? 일부를 나타내니까요. 생각들의 일부는 꽤 창의적이었었다. 어쨌든 ideas가 주어니까 were가 와야 되고요. The rest of the students were 마찬가지입니다. The rest는 나머지죠. 학생들의 나머지니까 주어는 전체를 표현하는 the students가 주어가 되어서 동사 복수 were가 왔습니다. 그 다음 the majority of stores do not accept returns. 가게들의 대부분은 반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쨌든 여기서도 stores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석을 하시는 습관이 잘 들어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처음에 접근을 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분명사 of 전체 명사는 전체 명사가 주어다. 부분명사의 형태는 일부를 표현하는 말들이며 형태는 most, the rest, some, the majority, all, a portion, 분수식 표현, percentage가 있더라. 정리를 반복해서 한번 정도 읽어주시고 예문을 통해서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실제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수의 일치의 문제를 출제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동사가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출제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섞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출제자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 보게 되면 출제할 수밖에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것은 이제 조금 예외적인 것들 중에서 상관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관 접속사는 이제 문법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서로 두 개의 의미를 관련시키는 접속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관 접속사는 약간의 예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요거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both A and B는 항상 복수 취급을 하니까 복수 동사가 와야 됩니다. A, B 둘 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 다음 상관 접속사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뭐 not A but B 이런 지금 both A and B를 제외한 나머지 상관 접속사는 무조건 B의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neither he nor you are responsible for it. neither A nor B인데 B가 you죠. 그러니까 동사는 are로 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is로 오면 틀린다 이런 말입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그나 너 둘 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neither A nor B는 A, B 둘 다 아니다니까요. 그 다음 he as well as his brothers likes swimming. B as well as A였죠. 그러니까 B가 주어니까 he가 주어이므로 삼행신 단수 S likes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도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해석이 이렇게 되고요. Not only you but also he is timid. Not only A but also B is 너뿐만 아니라 그도 timid. 겁이 많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B는 he이기 때문에 동사가 is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both John and Jenny are to blame for this result. both A and B는 무조건 복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are로 들어와 있죠. John과 Jenny 둘 다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결과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 접속사는 both A and B는 무조건 복수 취급. 나머지는 전부 다 B에 일치시킨다. 딱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항상 단수 동사를 쓰는 경우인데요. 이 형태들이 나오면 동사는 무조건 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것은 어떤 단어가 thing나 body나 one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은 그 부정사의 형용사형 용법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형용사 수식이나. 앞에 붙는 결합하는 게 네 개밖에 없죠. every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body, somebody, anybody, nobody. everyone, someone, anyone, no one. 그래서 앞에 결합하는 게 every, some, any, no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것은 무조건 단수 취급입니다. 딱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everything belongs to her.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다. 그래서 everything 주어니까 단수 취급되고 있죠. 그 다음 여덟 번째 이제 보실 게 단일 개념의 A and B인데 자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등위 접속사 and가 연결을 하게 되면 A 그리고 B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이니까 단수 취급이 된다라는 건데 예문을 보시게 되면 Bread and butter is my favorite breakfast. is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빵과 버터를 따로 볼 수 있지만 해석을 하시게 되면 빵과 버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이다. 아침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에서 빵만 따로 먹고 버터만 따로 아침으로 먹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버터가 발린 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bread and butter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면 단수 취급, 개별의 의미를 나타내면 복수 취급인데 이 경우에는 빵과 버터를 따로 먹진 않을 거니까 버터를 빵에 발라서 먹는다. 그래서 버터 발린 빵이
의미가 부드럽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해석을 하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A and B지만 의미가 하나를 나타내는 단일 개념일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석을 하시길 바라고요. 9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우셔도 됩니다. 어떤 질병명이나 나라 이름이나 또는 학문명이나 또는 운동 이름, 운동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S로 끝나더라도 무조건 단수 취급입니다. Measles is an infectious disease. Measles는 홍역이죠. 홍역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 이런 말인데 Measles는 S로 끝나지만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 이름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되고요. Billiards is still popular among men. 당구라는 운동 경기는 여전히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Billiards는 S로 끝나는 단어지만 운동 경기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된다. 그래서 질병명, 나라 이름, 학문명,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은 S로 끝나더라도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0번째는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데 개념상 시간, 거리, 가격, 무게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8번째 보셨던 A and B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시간, 거리, 가격, 무게가 단일 개념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3 hours is too short to finish the work. 3시간은 그 일을 끝마치기에는 너무 짧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쌓여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일을 하기에는 3시간은 부족해. 즉 3시간을 하나의 개념으로 본 거죠. 이런 경우에 단수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 hours, S가 붙든 그렇지 않든 개념상 이게 3시간은 하나의 개념이니까 단수 취급이 된다. 즉 뭘 해야 된다?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예문 보시면 $100 is too much for breakfast. 아침용으로 아침 식사로 $100는 너무 비싸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주어가 지금 $100, $100니까 복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1, $10, $15 세워가는 순차적 개념이 아니라 $100를 쓰기에는 너무 비싸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간, 거리, 가격, 무게만 시간, 거리, 가격, 무게가 하나의 개념, 단일 개념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단수 취급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 수능 영어는 동사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가 될 거고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내신이든 어떤 다른 형태가 되든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주어 동사 찾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부터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것들이 시험 출제가 잘 된다고 해서 오늘 했던 내용만 잘 외우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앞에 게 안 됐을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어 동사 찾는 습관이 된 다음 그리고 오늘 배우신 예외적인 내용들을 익히실 때 완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거부터 복습하시고 정리가 안 되시면 오늘 거를 나중에는 외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